충주에 건립될 중부권 발명교육지원센터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2028년 개관을 앞두고 내실 있는 운영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벼품종이 개발돼 내년도 공공비축미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일본 벼 중심으로 생산되던 쌀 생산도 품종 독립을 이루게 됐습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앞질러 청주시 인구가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88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주에 건립될 중부권 발명교육지원센터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오는 2028년 개관하면 한 해 3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충북교육청은 발명 관련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하면서 이 운영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통대 3D 프린팅 센터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구상한 발명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한 뒤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방도 걸고 연필통도 되는 컵홀더부터 사물함 책받침까지 머릿속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입니다. 제가 만든 것들을 직접 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충북교육청이 한국교통대와 마련한 3D 프린팅 창작날개 프로젝트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마련됐습니다. 건립 전 지역 기관들과 연계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경험도 쌓아가자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시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받아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등 349억 원이 투입돼 충주 탕금공원에 지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권 학생들의 접근도 용이해 한 해 3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서 약 한 150만의 배후 참여 학생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도교육청에서도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서는 발명교육은 물론 기업들과 협력한 지식재산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스톱 발명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시제품 제작과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충북 주력 산업기업 간도 들어서게 됩니다.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되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창의적인 발명교육에 충북 교육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충북 지역의 생산과 수출 실적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충북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23.1로 1년 전보다 14.1% 올랐고 수출도 34.9% 증가한 9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건설 수주액은 1조 9,4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충북의 고용률은 68.1%로 0.8%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1.8%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 인구가 11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88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주시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앞지르며 자연 증가 현상이 넉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5,900명이 증가했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2, 3년 안에 인구 9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충북에서 처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벼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내년도 공공비축미로도 선정됐는데요. 추청과 고시이카리 같은 일본에서 유래한 품종이 아닌 충북이 만든 국산 품종 중원진미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봄 물을 가득 댄 논에 이양기가 오가며 벼를 심습니다.
여느 모내기와 다를 바 없지만 어린모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신품종입니다. 3년 동안 농촌진흥청과 충주시가 충주 지역 날씨와 토양에 맞도록 개발한 신품종 중원 진미입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찾은 논에는 신품종 중원 진미가 푸르름을 뽐내며 한껏 자랐습니다. 곧게 뻗은 이파리 아래 이제 막 하나둘씩 이삭이 패였습니다. 벼멸구와 줄무늬 입마름병 등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답게 건강하게 연글어가고 있습니다. 또 도열병이 좀 다른 품종에는 있어 보이는데 우리 중원진미는 그 멸구에도 좀 강하고 병충해에 좀 강해서 아직은 걱정이 없습니다. 올해 충주에서 심은 중원 진미는 10헥타르 규모. 이번 가을 수확할 50톤을 종자로 삼아 오는 2028년까지 재배 면적을 1000헥타르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청 등 일본 품종과 알참미와 참드림 등 경기도 특화쌀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밥맛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께서 가장 선호하고 맛있게 드시고 평가해 주신 품종이 바로 중원 진미였습니다.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쌀 소비 감소와 기후 변화 등 재배 환경 변화로 위협받는 농가에게 지역 맞춤형 벼 품종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재배 과정에 농약 사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쌀과 그리고 볏짚의 잔류 농약 문제 등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북 최초의 지역 맞춤형 쌀 품종 중원 진미의 성공이 전국 각 지역의 품종 독립과 농업 경쟁력 강화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폭염과 가뭄 등으로 여름 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는 생육부진과 무름병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고랭지에서도 더위에 잘 견디는 신품종과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처럼 부슬비가 내리는 밭에 동그랗게 잎을 벌린 어린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더위에 강한 신품종 하라듀인데 지난달 20일 해발 고도 410m 준고랭지 지역에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 폭염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 재배에 나선 겁니다. 고랭지보다 더운 준고랭지를 골라 폭염에 견디는 신기술과 신품종을 적용하는 중인데 비교를 위해 기존 고랭지 배추 품종도 함께 심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온성 필름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낮추고 미세살수를 이용해서 관비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그 지상부 생육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참여 농가에서는 온도를 낮추는 저온성 필름 효과에 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더 높이 올라가야 했던 여름 배추 농사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이렇게 한 36도 정도 기온이 올라갔을 때 밑에 손을 넣어보면 50도, 60도 올라갑니다. 배추를 어린 모를 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타버려요. 그 정도인데 저희가 여기에 심었을 때 배추가 하나도 안 시들었어요. 신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작은 소형 배추지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속이 들고 자라는 결구 시기에 더위를 훨씬 잘 견딥니다. 수확 직전인 배추 속이 물러져 썩어버리는 무름병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 사업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 고랭지 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저온성 필름은 기존 필름보다 5배가량 비싸 시설, 자재 등 농가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창하고 정선, 그다음에 양구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전북의 남원하고 무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결과들이 입증이 되면 내년도에는 더욱더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요. 정부는 9월쯤 신품종 배추를 수확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전량 사들이고 김치 제조업체와 연계해 판로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극한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가 농사를 망치고 밥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여름 배추 시범 재배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네,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해 사과 농업도 요즘은 하우스 재배가 미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청송군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과 하우스 재배를 시도 중인데요. 노른빛깔의 새콤달콤한 맛도 일품이어서 그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급 폭염에 잦은 비가 쏟아지면서 사과 탄저병이 빠르게 번져 농가에서는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봄에는 저온 서리 피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수확기 우박, 연중 발생하는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농작물 재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봄 동상해가, 냉동상해가 가장 피해를 줍니다. 우박이나 태풍, 그다음에 또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병충해가 만연되니까.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 중인 사과 스마트팜 하우스 재배. 35도를 웃도는 폭염이지만 하우스 창을 사방으로 열고 지하수로 자동 미세살수를 가동하자 20분 만에 실내 온도가 30도로 뚝 떨어집니다. 개화기 저온 때는 온풍기를 가동해 결실 피해를 줄이고 생육기 호우에는 자동 센서로 하우스를 닫아서 비를 맞지 않아 병균 발생을 막습니다. 이 때문에 농약은 노지보다 많게는 절반 정도 적게 칩니다. 노지하고 비교하면은 한 30% 정도 방제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 방제 효과가 노지에 한 저희가 볼 때는 한 2배 이상은 현재까지는 이 탄저병에 의한 병 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재배 중인 사과 품종은 노란 빛깔의 골든볼, 열흘 뒤면 수확하는 여름 사과입니다. 국산 신품종인 이 골든볼은 국내 사과 시장의 판도를 바꿀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풋사과, 그러니까 미숫과가 전부인 여름 사과 시장에서 고가의 가을 사과인 황금 사과, 시나노 골드처럼 노란 빛깔에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어서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다른 데보다 한 보름, 열흘 정도 빨리 나오는 거. 조기성 가격도 엄청 많이 받고 한 2배, 3배. 평면으로 줄기가 여러 개 뻗은 다축형 수형의 자동화 시설로 노동력은 3분의 1로 줄고 생산량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청송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시설비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상재해를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대해갖고 사과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송군은 전국 최고의 사과 주산지답게 차세대 황금 사과로 골든볼 하우스 재배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한국교통대와 충북대 흡수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노승일 충주지역위원장과 충주시 의원들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백승하 의원을 만나 현재 통합안대로 진행되면 한국교통대가 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통합안 도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의 획일적 교육 정책에 포함돼 명분도 실리도 없이 흡수통합되는 것은 모든 시민이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가 충청지역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는 청년예술인은 충남북과 대전 지역 19세부터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모두 7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청년 예술인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속리산 체험학습관과 월악산 닷돈제 야영장 등 국립공원 예술공간에서 공연 또는 전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무상 공간 제공과 한 팀당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반려동물로 키우던 파충류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의 한 빌라에서 뱀과 도마뱀 251마리를 키우며 2달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 그중 95마리를 굶어 죽게 한 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죽은 동물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제39비행단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을지포커스 훈련 참가로 비행훈련이 잇따른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발 상황 대비 최상의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필수 훈련으로 평소보다 많은 비행음 발생이 예고됐습니다. 공군은 특히 내일 오전 9시부터 모레 오전 9시까지 24시간 주야간 비행훈련이 진행된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관리 시스템을 우회해 게임이나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기기를 자동으로 찾아내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스마트 기기 사용 잠금 시간을 변경 요청할 수 있는 다채움 학부모 앱 기능도 추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